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오셨습니다. 또 이웃집 상담가와 이웃집 아가씨 이분들이 놀러 왔습니다. 자, 황심소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놀러 오셨나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지? 네. 그 결혼은 그냥 아무하거나 해도 돼요. 네? 어떻게 아무하거나 해요? 어떻게 아무하거나 하냐? 네. 나랑 잘 맞는 그죠. 사람하고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짝사랑이라는 네. 책까지 쓰면서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게 좋을지,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의 심리, 결혼의 비밀을 밝혀보겠다라는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짝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결혼이 성공한 결혼이었을까.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결혼의 결론. 보통은 결혼 왜 했나? 그렇죠. 이걸 내가 왜 했나. 애기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기 낳으려고 해요. 다 하니까. 남들 그렇죠. 다 하고, 남들 다 애가 하니까. 낳고. 아,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나본 여러분들 중에 거의 없었어요. 정말요? 예.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왜 결혼 생활을 하세요? 별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갖고 했지만 원래 초심을 지키기란 원래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멋진 말이에요. 초심을 지키기 어려워서. 결혼을 할 때 가졌던 마음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가진다.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근데 노력은 해야죠. 이제 결혼할 때 서약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대개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라든지. 근데 나는 어떤- 결혼을 하면 오히려 부족한 모습만 서로 막 보는 것 같아. 사기를 당했나를 마치 진짜? 점검하니까 항상 결혼을 하면 음. 친구들은 남편 욕을 하고 그런 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결혼을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계산하고 골라서 결혼하신 분들일수록 결혼하고 나면 후회를 하고 또 잘못했다,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하거나 별 기대하지 않고 결혼하면 내가 아무 기대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기대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결혼해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결혼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면 더 안 되겠네요? 오, 결혼의 진짜요? 당신이 가진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당신의 결혼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이 멋진 말 아닌가요? 근데 또 막 결혼을 해서 나를 구원해줬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그 야구 선수 양준혁 씨가 그 네. 와이프분이 22살 차이가 난대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분이 이분을 만나고 나서 네. 이렇게 수면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네. 뭐 우울증 약도 되게 오래 드셨었나 봐요. 음. 근데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 섭식 장애랑 이런 수면이랑 이런 게 다 좀 많이 좋아졌다. 신혼부부 아니야? 신혼이지. 그치. 신혼이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나이 애기도- 차이가 22살이나 나고 남편이 양준혁이라는 야구 선수예요. 그리고 공주님처럼 모셔주겠다 이렇게. 당연히 공주님처럼 모셔주니까 갑자기 잠 못 이루는 공주가 이제 잠 잘 자는 공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되게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섭식장애 있는 건 자기 삶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어. 그런데 마치 정답과 같은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그분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 그렇죠. 아. 양준혁 씨하고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22살이라는 사람하고도 그 22살 나이 차이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잘됐다 너 인생 이제부터 편다 그랬겠어요.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랬겠어요. 아, 그렇구나. 기대를 안 해야 여러분 성적인 결혼이.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결혼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결혼이고 완벽한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그거보다는 나았다라는 거를 느끼겠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굳이 양준혁 씨 결혼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언급하면 양준혁 씨 기분 되게 나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결혼을 앞두고 본인이 불면증이 시달리고 또 다이어트 문제도 있고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 우울증 약이랑 우울증 약이랑 이게 소화를 잘 못 시켰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또 잠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나.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숭배해줘. 그분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던가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M자 성향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를 이뻐하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고 아기도 밤에 잠도 예쁜 잘 아기도 오고. 생겼어요. 아 진짜? 그렇죠. 진짜 잠도 안 오고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 솔로의 라이프 그 삶을 진하게 겪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짝이 돼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느끼는데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한테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러면 왜 해요? 지금부터 뭐 더 잘 될 가능성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하시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내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비나이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결혼을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자기 삶이 나아져요? 양준혁 씨 부인분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양준혁 씨 부인분은 나아졌는데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분의 삶이 상당히 미serable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도 잘 지내요. 이렇게도 잘 지내는데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결혼하면 제가 더 잘 지낼까요?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마음이라면 안 나아지겠다. 결혼을 해도. 그렇겠죠. 네, 오늘 근데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사연으로 모모가 찾아왔는데. 그래요? 모모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33, 난 평범한 직장인이야.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고 올해 9년차가 됐어. 하는 일이 어렵진 않고 딱히 불만은 없는데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한 월 500 정도?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 요즘 가장 고민되는 건 결혼이야. 소개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한 번은 지자체에서 하는 단체 소개팅에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대화 나눌 시간이 없더라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하고는 대화조차 못 해보고 그나마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눈 사람하고 매칭이 됐어. 소개팅 끝나고 따로 만났는데 내 연봉을 물어보더라.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대놓고 물어보는 게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만나지는 않았어. 최근에는 일 때문에 만나게 된 교수님께서 아드님을 소개해 주셨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할 생각은 없대. 근데 자기는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갈 거래. 아이를 입양할 생각도 있고 해외 봉사를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 말하는 게 너무 모순되고 나랑 꿈꾸는 결혼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았어.
그리고 자기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서 여자가 서울에 있는 집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만날 수 없대. 5년에 한 번씩 명품백은 사줄 수 있다는데 여자를 명품백 사주면 좋아하는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어. 사실 대학원에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어. 예전에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인데 그때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연히 대학원에서 또 만나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 통해 알아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임자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뺏어도 될까? 일적으로는 프로페셔널한데 조심스러운 성격 같아서 나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지켜보는 중이야.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줘. 이분이 지금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모모씨, 네. 모모씨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길래? 너 어떤 나는 사람인데? 정말 평범하지. 응. 직장 평범해. 열심히 잘 다니고 그리고 뭐 꾸미는 것도 뭐 그냥 이쁘장하고 뭐 이렇게 사치스럽진 않더라도 그냥 음. 잘 꾸미는 것 같고 내일 하는 것도 뭐 불만 없고 그래서 되게 나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꿈꾸는 삶도 무난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난한 남자를 만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그 무난한 남자가 없었어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나는 정말 열심히 어. 소개팅도 하고 단체 미팅도 나가고 하는데 나는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교수님 아드님 무난한 것 같은데? 교회를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강요할 강요할 생각은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주말에 이제 본인은 교회를 갈 거고. 그러면 주일 빼고 만나면 되겠네. 아니 그리고 애기랑 해외 봉사도 막 다닐 거라고 하는데 그 남편하고 보내고 너 쉬면 되겠다. 근데 그 은연 중에 그 남자가 강요할 것 같아. 같이 갔으면 근데 너도 하는 게 종교를 느껴졌어. 또 가져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지는 또 않아. 아, 이 내가. 사람은 종교 때문에 안 돼.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냥 나는 이 사람 종교 말고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됐어. 모순됐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 그래. 그 뭐야, 저기 대학원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대학원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눈여겨 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일 때문에 만났을 때도 속으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은 했었다. 되게 일할 때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프로페셔널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대학원을 또 가서 우연처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 너무너무 반갑고 그 사람도 나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아, 그래? 주변 사람들 통해서 좀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근데 확실한 것도 아니야? 확실한 나도 것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있으면 뺏고 싶고. 그래도 되나 싶은 거지. 뺏을 수는 있고? 뭐 전략이 있어? 뺏어본 적이 있어? 뺏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더 알아보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그치 또 대놓고 물어보면 또 관심 있는 것도 티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내가 못하겠어. 이 사람은 무난한 사람이야? 무난한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내 마음에 좀 들어. 그래서 뺏어도 되나? 뺏을 수 있으면 해봐. 아 그래? 어떻게 뺏지 근데? 나도 그건 몰라. 날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우리 박사님한테 가보자. 아 그럴까? 그분 뺏는 방법 좀 여쭤보자. 박사님, 네. 저 대체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자, 지금 모모씨 같은 성향의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네. 내 남자친구로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뺏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이렇게 리얼이신 분은 남의 임자 있는 남자를 뺏고 이런 거를 만약에 뺏어도 스스로 나는 뺏은 여자. 그렇죠. 그렇게. 내가 지금 리얼리스트의 셀프잖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착하고 멋진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평판이 좋다, 본인이 있어서 무난한 삶이라는 거는 사실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먹지 않는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뺏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네. 본인이 내가 그 남자를 뺏은 게 아니고 그 남자가 그 사악한 여자친구로부터 탈출하게 내가 구원해줬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일단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렇죠. 대학원도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고, 그렇죠. 아이도 잘 낳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결혼 생활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남자한테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근데 이 친구가 그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좀 노안이어서 사실 저랑 또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연하였더라고요. 그러면 연상에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이 연하하고 결혼을 한다. 근데 액면가는 그 친구가 좀 더 있어요. 액면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친구가 모모 씨하고 결혼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그 친구의 친구와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가 어쩌다가 나이 든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니? 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 능력 좋다.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든 여자하고 결혼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까요? 슬프네요,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금방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아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일에 착수해야 돼요. 네. 지금 본인이 이 남자를 구원해 준다라고 만천하에 알릴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누가 야, 너 참 모모 씨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너 인생이 진짜 바뀌었어. 니 옛날에 모모 씨 전에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했으면 너 인생 진짜 완전히 참 안 됐을 텐데 진짜 너 잘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면 본인이 듣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거를 지금부터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설득력 있을 때, 그러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남자를 샷더맨 수준으로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 근데 또 남자가 저보다 연봉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뭘요? 이 친구를? 이 친구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본인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게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뭐 맞지 못할 이유는 또 뭐예요? 그냥 맞지 못할 이유는 뭔가, 지금 모모 씨가 그랬잖아요. 그 남자는 내보다 어리고. 연봉이 더 많아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어줘 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0 벌려고 찌질하게 해서 안 나가더라도 내한테 한 달에 생활비로 최소한 1000만 원씩은 주는 남자여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모모 씨한테 깔려있는 마음이거든요. 차마 말은 안 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월 500을 원한다고 하지만 뭐 언젠가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아닌 것 같고. 당분간은 아니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 모모 그러니까 씨 기죽이지 대학원을 말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원을 다니면 대학원 연봉이랑 무슨 상관이야? 연 1000만씩 등록금으로 날리는 거지. 결코 본인 연봉 500 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사기업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공기업에 다니는데 사기업으로 옮기려고요?
그렇게 좀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본인이 지금 차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본인이 지금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안 하고 결혼했어. 그냥 애 낳고 애 키우고 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은 최소한 내가 직장 다닐 때 버는 돈 플러스 남편 월급 그 정도 내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듀오 가셔야겠네. 듀오 가면 이제 아주 그쵸. 처절한 현실을 더 경험하게 되죠. C 마이너스. 그러면 저한테 맞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 거죠? 리얼리스트 성향의 여성에게 또 셀프가 저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본인 나름대로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또 나름대로 자존심 있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잣집 막내 아들 정도의 남자가 가장 잘 맞죠. 그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준재벌 정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너무너무 좋죠?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다. 아니 현실 가능성 많아요.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그 남자가 똑똑할까요? 좀 멍청할까요? 서자다, 서자. 이제 여기서부터 왜 그 부잣집에서 아니 집에 돈은 많은데 아들이 좀 멍청하고 제대로 이 집안 재산 관리 못할 것 같으니까 모모씨 같이 똑똑하고 대학까지 다녔고 그러니까 본인을 민며느리 개념으로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또 안 좋아졌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안타깝네. 왜 본인은 본인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제안을 하면 할수록 왜 기분이 안 근데 좋아진다고 그래요? 제가 모모한테 소개팅 해줄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갑자기 지금 한국 들어온 이제 미국인, 그러니까 교포인데요. 교포예요. 네. 미국에서 뭐 세탁소 하는 집안? 아니면 뭐 자수성가한 자수성가 했어요? CTO인데. CTO. 오. 근데 그분은 연애를 많이 안 해봤고 완전 워커홀릭이에요. 완전히 워커홀릭이고 근데 그런 또 약간 리얼리스트적인 부분이 있어서 리얼리스트적인 부분은 예를 어떤 들면 부분이 있어요? 가정을 그래도 꾸려야 된다. 내가 막 그렇죠. 동양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난 지금 연애할 시간도 없어 너무 바쁘고 그렇죠. 연애할 에너지도 없다라는 분인데 사람은 뭐 그냥 착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모 씨? 내가 볼 때는 딱이네. 딱이에요? 네, 딱이에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모 씨? 내가 볼 때는 딱이네. 딱이에요? 네, 딱이에요. 사실 지금은 또 미국에 결혼해서 간다 이러면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는데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미국에 뭐 교포랑 결혼한다 하면
비록 가가지고 세탁소 뭐 그로스리 거기에서 캐시어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나라에 가서 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수성가한 CTO다. 네. 그러면 뭐 실리콘밸리에서 네네, 그런 데서 일하다가 뭐 투베드룸 집에 사는데 집이 몇백만 불이야. 얼굴? 모모 씨, 네. 모모 씨. 남자분도 이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남자분은 그냥 자기 말 잘 듣고 온순하게 yes sir 하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모모 씨처럼 미모가 이 정도 미모면 뭐 남자는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이 막 내 연봉을 대놓고 물어보신다거나 너 연봉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전혀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한국에서 뭐 얼마를 벌었던 누가 그걸 신경 쓰겠어요. 그래요? 집에서 네. 그냥 단백질 쉐이크 타주고 영양제 챙겨주면 근데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또 그렇죠. 로맨티스 성향이 있어서 연애하는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은데 너무 일만 하실까봐 걱정이 돼요. 미국에는 또 일에만 몰두한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밖에 안 와. 진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네. 일만 해요. 그게 혼자 있으니까 일만 하지. 청춘이면 그래도 나가서 뭐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술도 마시고 그 펍에서도 자연스럽게 또 여자랑 또 만나고 또 그렇게 제가 특히 보기엔 너무 그냥 일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위한 독서 뭐 근데 이거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서 더 그런데 마음에 든다, 그럼. 그래? 내가 봤을 때는 해야겠다. 모모 씨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대학원 역시. 대학원 친구는 이제 동생은 보내주고. 나줘. 아이, 그 맞아요? 친구는 본인이 잡지도 않기 때문에 놔줄 필요 없어요. 그냥 지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소개팅을 이 하는 친구를 걸로. 딱 잡아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미국 가서 너무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거의 10년 차 가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름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직하고 싶다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도 몰랐던 욕망을 오늘 처음으로 아. 알게 된 거긴 한데 사실 커리어적으로 내가 뭔가를 엄청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없는데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서 자란 이 자수성가한 친구한테는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까지 커리어를 잘하고 왔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커리어가 망하는 거 아니냐. 당신은 내하고 결혼하면서 적어도 내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나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그런 말을 해야지. 지금 일밖에 모르는. 소개팅 자리에서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진전되면 해야 돼. 그렇죠. 당연하죠. 진짜. 그러면 그 남자는 진짜 진정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멋진 아가씨를 봐서 혹한 건지 진정으로 나의 짝이 내가 여기서 만나는구나. 나는 본인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본인이 미국 가가지고 뭐 일자리를 잡는다고 잘 잡히겠어요? 일단 안 잡혀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남편 책임. 그렇죠. 아니 당분간 어차피 한국에 산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근데 그럼 이 남자분은 그럼 만약에 모모랑 소개팅을 해줄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잘 될까요? 왜냐면 이 남자분 그 연애를 안 한 기간이 거의 10년이 넘고 연애에 대한 니즈도 딱히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정은 꾸려야 될 것 같아서 초식남? 그런 것 같아요. 초식남. 뭐 초식남이 뭐 그러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거는 모모 씨가 알아서 할 문제지. 옆집 상담녀가 해줄 이야기는 아니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모모한테는 또 괜찮은 배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이 잘 맞아요. 됐으면 근데 해가지고 그건 본인이 하긴 해보세요. 소개팅 뭐 단체 미팅 하긴 했는데 제가 또 한순간에 식더라고요. 셀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사항은 모모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가 또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채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찍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상당히 수동적인 마음으로 지금 남자를 찾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로 초식남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초식남은 또 몸없이 보면 나는 초식남이라서 육식녀는 별론데 이렇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은 열심히 일을 그래도 나름 했고, 또 성실하고 참하고 모난 짓 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좀 더 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러게요. 모모님이 매력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난한 거. 그렇죠.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통 청춘 남녀가 무난한 삶을 추구하는데요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아니, 있던 근데 매력도 사라질까요? 결혼 정년기에 든 리얼리스트 남성들에겐 너무나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지, 그래도 나 리얼리스트 남성한테 가장 매력적인 건 뭔지 알아요? 예쁜 여자? 예쁘고 저 여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삶에 큰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삶의 보탬이 돼야 돼. 네. 그런데 이 재미 동포라고 할 수 있는 이 CTO 남자는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친구는 왜 일만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맞아요. 그리고 일로 성공하는 거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갈 때 사회적인 성공이나 인정을 바랄 때는 누구보다도 미친 듯이 일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자기 배우자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아니면 너무 매력적이고 많은 비슷한 사람들을 사람. 그렇죠. 참 이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참 힘들게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지금 사람이. 모모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무난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자기가 이 일을 해왔던 것, 뭐 그걸 나름대로 내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상당히 평범한 수준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남자한테 스스로 자기가 뭔가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자기만의 꿈이 있다라는 거를 뚜렷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 이 사람이 참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모님의 프로파일을 보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거의 바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셀프만 만빵으로 놓고 리얼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멋있게 봐줘, 내가 명품백이라도 하나 들면 내가 멋있어질 거야, 이런 사람은 진짜 자수성가한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닌데 끌리지 않아요,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좀 마음에 들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뭐 직업이나 뭐 연봉이나 뭘 다 떠나서 자신만의 그래도 매력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죠.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없다. 아니, 본인이 못 찾고 없다가 있다. 아니라 지금 못 본인이 찾는 모르는 거죠. 거. 모르는 것 그래서 같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그냥 누구나 이야기하는 성실하고 또 무난하고 그냥 그런 매력이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셀프가 저렇게 높은 거로 봐서 자기 딴에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싶은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네. 계속 표현을 안 해. 그건 왜 안 하느냐? 그걸 하면 아닌데, 내가 그걸 표현하면 남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금방지다고 그러지 않을까, 미꾸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
제 속에는 또 저는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회사는 안타까운 게 리얼리스트가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리얼리스트가 하는 일은 뻔한 일, 누구나 다 하는 일, 하나만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남다르게 하려면? 남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답게 사는 게 뭔가 내 스스로 혼자서 뿌듯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게 있는가. 그게 아주 남들은 사소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런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본인이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자, 그랬을 때 연미정이 진짜 어디 사세요? 저는 서울에서 멀리 살아요. 아, 그러면 달나라예요? 달나라보다 조금 더 경기도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찌질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기 나름대로 달나라와 안드로메다를 매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이네요. 이런 매력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본인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왜 그러냐? 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발칙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내가 저 남자를 내 거로 만들어 볼까? 뭐 그렇다고 그 남자가 본인한테 넘어온대? 넘어오는 것보다는 관심을 기울인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상상을 할 정도면 상당히 나름대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또 그 착한 사람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삶에 있어 문제라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본인한테 있는 착한 사람으로 요거도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거. 아니, 얻어먹을 가치가 있는 욕은 얼마든지 얻어먹어도 좋아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래, 내가 쟤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멋있다야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뺏어도 보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아니 이 남자 별로라니까. 아니, 이 대학원이 친구? 네.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널 좋아할 가망성도 별로 안 크고. 아니 또 발칙하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 이제 모모님의 이 결혼과 관련해서 핵심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진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가지기보다는 본인 혼자 저 남자가 능력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액면가로는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또 내보다 더 어리다고 그래.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모모님한테 영양가 있게 괜찮은 사람이냐는 아니잖아요. 모모님이 사실 이 대학원에서 만난 능력 있고 여자친구가 있을지 모르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모모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적인 기준이나 그 틀에서 벗어난 대상과 자기가 결혼을 함으로써 본인이 조금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희한한 메릿에 지금 본인이 꽂혀 있다라는 것을 원단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네, 뭐 이러면서. 기대했던 게 아니네라고 할 때 그 기대라는 건 뭐에 대한 기대를 했길래? 더 서로 막 커리어적으로 성장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도 받고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런 거를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막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죠. 불편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대학원에서 일 때문에 만나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를 보면 보통 드라마 같은 거 오잖아요. 아, 내하고 참 질신에다가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한테 또 혹해가지고 옮겨간 그 남자, 뭐 한쪽에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진짜 능력 있는 남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 알겠어요. 본인이 매력적이고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본인이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되거나 또는 부인이 되는 순간 상당히 이 남자가 찌질하고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속았다라는 그 생각을 할 가능성 적어도 90% 이상은 생긴다. 참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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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당하고 나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 일단 소개팅부터 해보는 걸로. 소개팅? 근데 그 전에 뭔가 너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게 뭔지 일단은 결혼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대학원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있는 이 모모님이 가진 마지막 결정적인 오류 내지는 잘못된 마음, 믿음, 그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다움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게 뭔지를 혼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게 뿅 하고 생길까 안 나오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이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 남자가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될까요? 뭐 하세요 요새? 아니죠. 모모씨, 제가 모모씨를 보니까 모모씨 참 이쁘시고 괜찮으신 분인데, 그리고 모모씨 같은 분이면 서울에서 얼마든지 괜찮은 남자하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또 이미 결혼을 해도 될 텐데 굳이 멀리 미국에서 온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모모씨가 뭔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거나 뭔가 지금 본인이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고서는 액면가로 봤을 때 모모씨가 저하고 이렇게 만나러 나왔다는 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겠다. 하면 어때요? 아니, 그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남자한테 내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필할래요? 누구시 오늘 저를 만나니까 속으로 좀 의아한 느낌도 들죠?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뭐지 이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가요 혼자서는 잘 살지만 저희 삶에 있어서 혼자서 잘 살기보다 누구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잘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시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연애도 별로 안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웃 상담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제가 왔거든요. 이러면 갑자기 본인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생길까요? 너무 매력 있는데요? 너무 매력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나의 매력이나 특색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닥치거나 자기의 삶에 있어 매일매일 그 매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서 살다 보면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첫 만남에 뿅 가는 남자가 생기게 되고 본인도 뿅 가서 결혼하게 되는 게 본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시간부터 항상 너의 매력을 생각하고 너다운 삶을 생각하고 모든 뭐 일을 하든 뭐 소개팅을 하든 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활동을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착한 사람으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버리고. 그렇죠.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멋진 분위기에 앉아 있으면 그 분위기가 그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리얼리스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밋밋한 환경이나 밋밋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본인 나름대로 그 밋밋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가를 찾는다고 할 때 그 밋밋한 순간이나 환경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적을, 마법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리얼리스트도 밝아질 수 있군요. 네, 밝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원래 로맨티스트였는데 리얼리스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사실 거를 참 의미를- 가장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 그리고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고 싫으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면 내 삶이 불행껏 행복 시작될 거야 라는 분들이 되게 로맨티스트에 있다가 리얼리스트로 바뀌면서 결혼이라는 문턱에 들어가 가지고 완벽한 불행만 가득한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근데 그게 진짜 그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그런 걸 다 불행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나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에 꾸역꾸역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리얼리스트의 마음이 자기 삶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몸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네, 그래도 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꼭 덤덤하고 답답하고 매력 없고 일만 하는 그 남자 만나서 본인의 새로운 매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담자인 모모는 결혼을 잘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적인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이상적인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죠. 2019년 당시 그녀는 로맨티스트와 리얼리스트 성향을 혼합적으로 가지며 높은 자존감, 즉 높은 셀프와 낮은 타인과의 관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리얼리스트로 변화했으며 여전히 높은 자존감은 유지하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모는 결혼이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담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내담자인 모모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믿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모는 자신이 무난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이 가진 리얼리스트 성향과 높은 셀프가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결혼 상대를 찾는 데 필요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이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즉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담을 통해 모모는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낭만적인 기대가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죠. 모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리얼리스트 성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대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자신의 현실적인 기대와 성격 특성을 반영하여 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모는 결혼이 자신을 완성해줄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선택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휴,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